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강사 황현필 씨를 비롯해 반이승만 세력이 펼치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날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1908년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저격 사건 통역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가 발굴돼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승만과 저들이 사료를 날조하는 허무맹랑한 방식입니다. 먼저 스티븐슨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가 황씨 시리즈 1편에서 이승만이 실력 양성과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독립이라는 전략적인 이유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 법정 통역을 옥중 동지 신흥우에게 맡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를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모두 납득했기 때문에 동포들은 2년 뒤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출간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새로운 사료가 나왔습니다.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에게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독립기념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의 문서철에 편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1908년 3월 25일, 그러니까 스티븐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뒤에 이승만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통역 요청을 받은 이승만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내가 가도 큰 쓸모가 없으며 그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미국인에 대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족적 큰 뜻으로 벌인 거사임을 법정에서 설명하라는 변론 조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장인환, 전명훈 의사 통역 요청을 이승만이 살인범은 통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누명을 116년 만에 벗을 수 있는 사료입니다. 지금까지 반이승만 세력은 이승만이 한인 돈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종교적인 이유로 통역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적인 기준학계에서는 이승만이 콜로라도 덴버 애국 동지 대표 대회 참석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렀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지 신흥우에게 통역을 맡겼다고 추정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공개 중인 이승만 편지는 지난 2019년 독립기념관이 대한인 국민의 빌딩과 문서를 양도받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로부터 대여받은 문서 4,117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인 국민의 문서철은 2022년 12월 해제 작업을 마치고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료 번호는 2-K05448-000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적어놓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한인단체로부터 통역 요청을 받은 이승만이 내가 통역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거사의 정당성을 법원에 밝히라고 조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이승만 세력 주장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살인범을 통역할 수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당시 하버드 대학생으로 보스턴에 있던 이승만은 스티븐스 저격 직후 샌프란시스코 양대 한인단체인 대동보국회와 국립협회가 조직한 상항대책회로부터 통역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즉각 대책회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현대어로 풀이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근거해 보면 미국인 부상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모양이다. 다행스럽게도 갇힌 두 형의 결과가 참경은 면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거사가 터럭만큼이라도 미국인들에게 언짢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먼저 설명해 알게 해야 합니다. 한인이 처음에는 생명을 해칠 계획이 없었고 누누이 그 미국인에게 일제 식민의 불법을 설명하였으나 그 미국인이 일관되게 고집을 부리며 남의 나라와 충애를 멸시하고 능멸하여 여지를 남기지 않는지라 공분이 솟구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천천히 설명하면
서양인에게 배일하는 마음이 생겨 이 거사를 심히 원수로 삼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내가 샌프란시스코로 간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재정을 아끼는 것이 갇힌 분들을 위한 사후책입니다. 재정을 낭비하면 사후책에 방해가 생길 터이니 잠시 지켜봄이 서로 편할 듯합니다. 하루 이틀의 결론이 날 일이 아니니 천천히 더 상의함이 좋을 듯합니다. 나머지는 마음이 흔들리고 손이 떨려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3월 25일 이승만 배상. 샌프란시스코 공동회는 이 편지를 받고 가까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이승만의 한성감옥 시절 옥중동지 신흥우에게 통역을 맡겼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신흥우가 쓴 경비 영수증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베럿과 페럴 두 변호사를 고용해 이승만 좋은 대로 변론한 결과 전명훈 의사는 석 달 만에 무죄로 풀려나고 장인환 의사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10년 뒤 모범수로 석방됐습니다. 모든 비용은 쇄도하는 한인 의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반 이승만 세력은 7월에 샌프란시스코로 온 이승만이 시간 관계상 오래 있을 수 없고 예수교인 신분으로 살인 재판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며 동부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나옴으로써 이승만의 통역을 의뢰받은 시기는 사건 직후이며 이승만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도 소용이 없으니 대신 법정 변론과 경비 절약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교인, 살인재판 운운은 1959년 반 이승만 세력인 독립운동가 김원용이 쓴 재미 한인 50년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렇습니다. 1908년 7월 16일에 리승만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형편을 살피고 통역하기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간 관계로 오래 있을 수 없으며 예수교인 신분으로 살인재판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동 8월 25일에 동방으로 갔다. 59년 당시에 국내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이승만은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2년 이번에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쓴 독부 이승만 평전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 책 73페이지에서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한 뒤에 동포들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 버렸다면서 이승만이 역사인식과 애국심에 적잖이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난합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갔다는 사실을 김 씨는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이런 악의적인 덧붙이기는 21세기 반 이승만 세력만 가진 특징이 아닙니다. 1960년대 중반 또 다른 반 이승만 세력인 독립운동가 김현구도 우남 이승만 평전에 악의적인 살을 덧붙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이승만은 통역은 신사답지 못한 천한 일이며 기독교인인 자신이 암살범인 장인환과 전명훈을 변호할 방법이 없고 아직 대학생인 자신이 장기간이 예상되는 재판에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짐을 싸서 동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했지만 이승만은 단호했다. 설득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이승만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21세기 반 이승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해서 이승만을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었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게 이승만 괴담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본질적인 경로입니다. 좌파들이 확인 없이 엉망진창으로 유포한 이승만 괴담은 또 있습니다. 이승만이 윤봉길 의사를 어리석다고 비난했다는 괴담입니다.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는 영화 백년 전쟁에 대한 자료집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축하 행사에 폭탄을 던졌을 때도 이승만은 이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주장의 출처를 1965년 8월 7일자 경향신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기사를 볼까요?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는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고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시라가와를 비롯한 일본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져 여러 명을 폭살 혹은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만주를 비롯해서 고국의 무장투사가 침입하여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때 이승만은 이러한 행동을 크게 비난하고 어리석은 짓들이라고 조소했다. 미국 신문 크로니클지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승만은 이른바 비밀 사절을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테러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설득하였다고 한다. 이승만에 의하면 이봉창이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한국의 독립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탄압하는 구실밖에 주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 기사는 이승만 측근이자 절친한 사이였던 로버트 올리버의 싱만 리, The Man Behind the Myth를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생략해버리고 없는 부분을 기사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선 원문 어디에도 이승만이 윤봉길을 어리석다라고 비난했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기자가 마음대로 집어넣은 인용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생략에 의해 시기를 날조했습니다. 올리버 원문에는 이승만의 비밀 사절을 상해 임정에 파견해 이 같은 행동을 막으려 했던 시기가 윤봉길 의거 3년 뒤인 193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리버에 따르면 그 1935년에 한인 200명이 국내로 진공, 포레이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 같은 행동은 일본의 선동전술에만을 강화할 뿐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해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 경향신문 기자는 이 1935년 진공을 그리고 만주를 비롯해서 고국의 무장투사가 잠입하여 라고 얼버무려 놨습니다. 마치 이승만이 1932년 윤봉길 의거에 이어 무장투사가 잠입하자 이를 독립운동에 도움 안 된다고 1932년 바로 그 해에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명백하게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이 조작된 내용을 담은 악의적 신문기사 한 줄을 민족문제연구소는 마치 1차 사료인 양 가볍게 인용해서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내놨습니다. 게다가 무장투사 언급은 싹 빼버리고 이승만이 윤봉길을 어리석다고 비판한 것처럼 날조해놨습니다. 올리버가 쓴 책은 1954년에 나왔고 국내에는 이미 1980년대에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왜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반이승만 세력은 이 1차 서류를 열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승만을 변호하는 우파 세력은 이 어이없는 인용을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이승만 스티븐스를 죽인 장인환, 전명훈 의사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암살범이라고 비난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장은 앞에 언급한 반이승만파 독립운동가 김현구의 이승만 평전 오직 이 책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이승만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김현구 주장대로 대중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귀가 먹었단 말인가요? 이 21세기 반이승만파들이 남긴 기록을 21세기 반이승만파 세력이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없이 무조건 인용해서 이승만을 비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고 살을 붙여서 이승만이 한 모든 행동을 악마적 행위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 세월이 100년입니다. 황현필 씨 같은 사람은 그저 앵무새처럼 저런 조작된 사료를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훑어대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야 그렇다고 치죠. 이승만의 공적을 인정하는 세력은 도대체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 반 이승만 세력은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료에 악의적인 살을 붙이고 그 악의 덩어리를 마치 1차 사료인 양 서로 퍼뜨려 사실로 확증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이승만은 공적은 단 하나도 없는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스티븐스 사건 누명을 벗은 이승만과 반 이승만 세력의 사료 조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진정에서 무기는 팩트, 사실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